안녕하세요. 빌딩입니다.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이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앞으로 공인중개사 시험이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로 바뀐다는 말이 돌면서요. 이번에 승부를 봐야 한다고 도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월 19일부터요. 고객한테 중개 보전이라고 밝혀야 하는 것도 한몫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중개 보전이라고 내 소개를 하면 고객한테 신뢰가 조금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17년간 중개사 일을 하면서 보면은요, 사실 자격증 없는 분들이요, 자격증 있는 분들보다 계약을 더 많이 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제가 전에 100여 명 되는 회사에 직원으로 있을 때도요, 거기에서 가장 많은 계약을 했던 분도요, 자격증 없는 분이었고요. 또 강남의 중개법인 회사에 계약을 제일 잘하는 직원분들도요, 대체로 자격증이 없고요. 그리고 강남의 이런 중개법인의 대표님들을 보면은요, 상당수가 자격증이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직원을 채용해서 대표로 걸어놓고 운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격증이 있어서 계약을 잘 쓴다 못 쓴다는요, 자격증하고는 전혀 무관하고요. 계약은 개인의 역량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이 없어도 일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대신 자격증이 있고 없고 차이는요, 공인중개사는 직접 광고를 할 수 있는 게 가장 큽니다. 이 중개사는요, 사실 광고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중개보조원은요, 광고를 할 수가 없어요. 중개보조원들한테는 회사에서 대신 광고를 하고 고객을 연결해 줍니다. 자, 어쨌든 광고할 수 있는 부분과 고객한테 중개보조원 표시 의무 등 점점 강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필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래서 중개사가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자격증은 필요하겠지만, 단지 노후 준비만을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저는 뜯어 말리고 싶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쉽지는 않지만, 무턱대고 중개업소를 차렸다가는요, 노후를 잘 보내려고 자격증을 땄는데 오히려 남은 노후가 피폐해질 수가 있거든요. 제 수강생 중에 한 중개사 분은요, 공무원 은퇴하고 늦은 나이에 단지 내 아파트 상가에다가 권리금과 인테리어 공사비 또 보증금으로 약 8천만 원을 주고 오픈을 했는데요. 개업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까지 전세 몇 건 하고 월세 몇 건 한 게 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월세 관리비로 250만 원 내고 직원 월급, 광고, 경비 등 해서요, 매달 500만 원씩 적재라는데 권리금 주고 들어와서 폐업도 못하고 그냥 버티면서 보증금만 까먹고 있습니다. 공직에 있다가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중개 일을 쉽게 보고 덤볐다가 큰 코 다친 거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라리 자격증을 안 땄다면 시작도 안 했을 텐데 라며 깊은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요즘은요, 예전처럼 주먹 구구식으로 중개업을 차리면은요, 열의 아홉은 못 버팁니다. 올해 폐업했다는 기사인데요, 올해만 12,000개 업소가 폐업을 했다고 하는데 매달 1000개씩 지금 폐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호황일 때는요, 초보 중개사도요, 너도 나도 돈 벌 수 있는 시대였지만, 지금은요, 나만의 차별화된 전략이나 또는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온 곳 아니라면은요, 사실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고객은요, 인터넷으로 보고 오기 때문에 정말 목 좋은 곳이 아닌 이상은요, 어중간한 곳에 위치해 있다면은요, 사실 유지하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부동산은요, 서비스직이라서요, 사람 상대하는 게 많은데 적성이 안 맞으면은요, 스트레스가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사실 저는 ADHD라 감성적인 일에 적성이 맞는 사람인데, 이성적인 일을 하려니까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아들이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ADHD가 의심된다는 얘기를 듣고요, 병원을 찾다가 우연히 제가 ADHD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걸 알면서 내가 그동안 사람 만나는 일이 그토록 힘들고 매번 스트레스였는데 왜 그런지 알게 되었습니다. 집중을 못하니까요, 고객하고 얘기하고 있으면은요, 자꾸 딴 생각이 나니까 이 상담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먹고는 살아야 되고 또 욕심은 나니까 이 악물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일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약물 치료를 하고 있어서요, 집중력이 많이 높아져 갖고 집중이 되니까 이제 사람들 만나는 일이 전에보다는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내가 중개사 일이 나와 적성에 맞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정말 이 일로 열정을 불태워서 일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고, 이 일에 비전을 갖고 자리를 잡아 성공적인 중개사가 될 수 있는지를 고민해보고 결정을 해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격증만 따놓고 좋은 자리만 고르면 된다? 이제는 안 돼요. 다 옛말입니다. 마치 음식점을 처음 시작하는데 음식이 맛있고 입지만 좋으면 다 성공한다 라고 착각하는 거와 같은 겁니다. 그 다음은요, 한 분야를 정해야 하는데요, 중개일은 다양한데 분양, 사무실 임대, 상가 임대, 원룸, 투룸 임대, 빌딩, 아파트 중개, 고급주택,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모텔, 땅 등 정말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요. 그런데 일을 잘 못하시는 중개사 분들을 보면은요, 원룸 고객 오면 원룸 했다가, 또 사무실 고객 하면 또 사무실 고객 했다가, 또 상가 오면 상가 했다가, 또 빌딩 했다가, 다 돈 되는 일이라고 이것저것 다 하는 거죠. 이러면은요, 밥벌이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중개사로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이 중에서 내게 맞는 것을 하나 딱 선택해서 전문 분야로 키우는 게 성공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저는요, 17년간 원룸 임대, 아파트 임대, 사무실 임대, 빌딩 매매를 해보았는데요, 이 각 분야마다 용어와 일하는 방식이 많이 다릅니다. 저도 3년간 임대 중개를 하고 빌딩 매매 중개 시장으로 넘어왔을 때요, 법규랑 용어, 광고하는 방법, 자료 만드는 일, 또 물건 작업하는 일, 고객 상담하는 일, 정말 처음부터 완전히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부동산에서, 이 중개에서 가장 중요한 게요, 매물을 많이 확보해야 하거든요. 매물만 많이 확보하고 있으면 광고를 통해서 고객은 얼마든지 모을 수가 있는데, 가장 또 어려운 게 바로 매물 확보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양한 분야를 다 하다 보면 원룸도 매물을 확보해야 되지, 사무실도 해야 되지, 빌딩도 해야 되지, 아파트도 해야 되고, 뭐 상가도 해야 되고, 이 매물 확보하는 시간만 하더라도요, 상당히 많이 걸리는 일이라서요, 고객에게 맞춤 서비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광고도 원룸 따로, 사무실 따로, 빌딩 따로, 아파트 따로, 다 따로따로 광고를 해야 돼서 광고의 효율성도 상당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인터넷 광고는요, 한 분야에 수백 개씩 광고를 해야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객이 봤을 때는 저기 가도 아하빌딩, 뭐 블로그에도 아하빌딩, 네이버에도 아하빌딩, 여기저기 막 아하빌딩이 다 깔려 있으면 이 아하빌딩은, 그러니까 눈에 익으니까 이 아하빌딩이 신뢰로 이어지면서 문의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이 고객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원룸 따로, 빌딩 따로, 사무실 따로, 따로따로 상담을 하다 보면 전문성도 떨어지고 일이 방대해져서요, 하나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중개사 일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요, 사실 이 중개사 일이요, 시간이요, 정말 부족할 정도로 정말 많은 일을 합니다. 물건 작업해야 되지, 주인 만나야 되지, 또 물건 작업한 것을 또 광고 올려야 되고, 또 광고 올린 거 또 자료 만들고, 고객 만나고, 또 계약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요, 정말 하루 일과가 부족할 정도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어느 분들은 중개사 분들이 그냥 자리에 앉아서 물건 뭐 한두 개 보여주고 계약계 쉽게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일이 쉬었으면 지금 한 달에 1000개씩 폐업하냐 이거죠. 물론 가만히 앉아서 돈 벌 때도 있어요. 가끔 운이 좋아서 오늘 보고 내일 계약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정말 가끔이고요. 지금은 이런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그냥 고객 오기만을 기다리듯 가만히 앉아서 일을 한다면은요, 이런 중개사는 오래 못 버티고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본인이 중개사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책임감이 뒤따르기 때문에요, 가만히 앉아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경기가 어려워도 어떻게 해서든 고객을 만나서 찾아다닐 것이고, 물건을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낼 것이고, 끊임없이 노력해서 그 전문가의 태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중개업소 자리 선택이 중요한데요, 먼저 중개업소 자리를 잡기 전에요, 하고 싶은 분야를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파트만 전문으로 할 것인지, 상가로 전문을 할 것인지, 사무실로 전문을 할 것인지, 원룸이나 저 같은 빌딩 매매 등을 전문으로 할 것인지, 그래서 한 분야를 선택해서요, 이 전문으로 파야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업소 자리도 내가 원하는 중개 분야에 맞춰서 자리를 잡아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사무실 임대를 내가 전문으로 하겠다. 그러면 강남이나 성수, 마포, 판교 이런 업무 지역에 가서
자리를 잡아야 될 것이고요. 또 저처럼 빌딩 매매를 할 경우에는 이런 강남이나 서초 이런 곳에 자리를 잡아야지 고객을 유치하는데 더 신뢰를 받을 것이고요. 상가를 나는 전문을 하고 싶다. 그러면 먹자 상권, 홍대나 뭐 강남역 이런 먹자 상권으로 들어가야 더 많은 고객과 매물을 내가 확보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사무실 임대나 뭐 빌딩 매매 중개는요, 사실 1층 부동산에 자리 잡을 필요가 없지요. 왜냐하면 다 광고로 고객을 유입을 하기 때문에 상부층으로 자리를 잡는 게 당연히 맞겠고, 상가로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런 먹자 상권의 1층으로 하는 게 맞겠고, 아파트 위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단지 내 아파트로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갭 투자가 안 되고 실거주 위주이기 때문에 거래가 많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권리금 주고 들어가는 것보다 새로 신규 아파트나 신규 오피스텔 아파트에 있는 단지 내 중개 사무실로 자리를 잡으면 권리금도 없고 경쟁자도 덜해서 또 빨리 자리 잡는 게 수월하겠죠. 그리고 지역 선택은요, 강남 같은 비싼 땅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비싼 입지는요, 거래가 활발하고 또 거래 금액이 높기 때문에요, 수수료도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좀 부동산 일을 하다가 처음에 한국에 와서 중개사 일을 시작할 때는요, 마포구 망원동과 은평구 역촌동에서 일을 시작을 했는데요, 당시 이곳이 베드타운이다 보니까 원룸이나 투룸 이런 거밖에 수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을 한 건 하더라도요, 뭐 회사 띄워주고 남으면 얼마 수익이 없어서 좀 더 큰 시장으로 가고 싶은 마음에 강남으로 입성을 하게 되었는데요, 강남에 오니까 정말 거래가 활발하고 상가, 사무실, 빌딩 매매, 오피스텔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거래 금액도 상당히 높다 보니까 수수료도 거의 2배, 3배 이상으로 더 많이 벌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 분야별도요, 많이 차이가 납니다. 원룸을 내가 전문으로 하냐, 빌딩 중개를 전문으로 하냐에 따라서도 많은 가치가 달라져요. 일단 내가 중개사로서 전문가처럼 제가 스스로 일을 하게 되고 자부심이 생기고요, 또 소득도 따블로 많습니다. 어차피 업무량은 같아요. 제가 예전에요, 강남에서 대학생 여자분이 지하 말고 지상으로 500에 30짜리 원룸을 찾는다 그래서 강남에 정말 옥탑방을 한 15군데를 돌았어요. 근데 거기서 마음에 든 거를 못 찾아갔고, 그분하고 그 비 오는 날 우산을 쓰고 송파로 갔어요. 그 당시는 신천역인데 잠실 세내역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방을 구했는데, 1층에 이제 주차장이 있고 계단이 올라가는데 그 1층에 방이 있죠. 거기를 제가 500에 30짜리 방을 구해줬어요. 거의 이틀에 걸쳐서 방을 구해줘서 수수료가 한 30 정도 받았나? 그래서 회사 띄워주고 나니까 한 15만원 정도 제가 번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날은요, 빌딩 같은 경우는요, 광고 보고 오늘 전화 받고 내일 계약한 것도요,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량은 같은데 수익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퀄리티도 당연히 다르고요. 그래서 분야나 이런 지역 선택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처럼 무분별하게 그냥 어디 가서 배워야지 이렇게 했다가 시간만 낭비할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그런 걸 잘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 선택을 해서 일을 하시는 게 돌아가지 않고 좀 더 빠르게 성공할 수 있는 중개사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중개사를 하기 전에요, 부동산 중개 일이 적성에 맞는지를 고민해보고, 적성에 맞다면 다양한 분야에서 한번 경험을 해보고 그 중에 나에게 가장 맞는 분야를 찾아서 그 분야의 전문가로 일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같은 일 같은 시간을 들이면서 할 거면 이왕이면 거래 금액이 높고 거래가 활발한 곳을 선택해서 일하시는 게 중개사로 성공하는데 더욱 가까워질 것입니다. 오늘은 중개사로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물주가 되는 그날까지 안녕.